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한국물류산업대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처음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와,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무시했고요. 그리고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뭘 알 수가 있었냐면 물류산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물류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원태 실장님이 직접 저랑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현장의 소리, 진짜 찐 소리, 찐. 제가 인터뷰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대박이다. 실장님 너무 대박이다. 너무 좋은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뷰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사 기간은요, 4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일산 킨텍스 제일전시장, 주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이 영상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놓고 보면 여러분은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 있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서 이 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스마트 물류거든요. 스마트 물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진들과 뒤에 있는 인터뷰 내용들을 동시에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물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 산업에서 뭐가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챙기시면 여러분은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인터뷰 다 들으시고요.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인터뷰했던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원태 실장님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인터뷰 내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진짜 찐 정보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듣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류 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뭐 몇 개국 참가했고 뭐 몇 개 기업이고 어떤 섹터가 있다 요 정도만 좀 설명. 예, 일단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네. 2011년부터 시작했고요. 아, 오래됐군요. 올해 13회 차입니다.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제물류기기전으로 네. 시작했다가요. 2016년도에 국제물류산업대전으로 명칭을 바뀌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심 있는 쪽이 네. 물류 로봇 쪽입니다. 물류 로봇 쪽이 한 20개 업체가 아, 지금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에 맞죠. 어차피 코로나 이후로 물류 로봇 쪽에 굉장히 기업들이 관심을 많고 자동화, 무인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물류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번에 나온 기업들도 대부분 물류 로봇 쪽이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인가요 지금? 150여 개 기업에서 780개 부서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780개 예, 부스요. 부스. 예. 150개 기업. 예. 780개 부스. 예. 이렇게 돼 있고 국가는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 뭐 일본 기업도 보이고 독일 기업도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국가까지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물류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네. 때 굉장히 글로벌 물류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네. 공공망이 좀 이슈가 많고 그쵸.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전시된 것은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볼 수 있는 글로벌 물류 플랫폼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인화 자동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물류센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물류 로봇, 그다음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 전체를 통트는 용어긴 하지만 네. 물류센터에 보면 피킹 로봇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GTP라고 해가지고 굿투퍼슨 해가지고 네. 사람이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물류 로봇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 피킹이란 얘기는 분류하는. 끄집어내는 거죠. 피킹. 빼내는 거. 분류 쪽은 ASRS에서 자동 창고 형태로 지금 네. 보관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피킹 형태를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이 손이 들어가는 게 네. 주문이 들어왔으면 이 주문이 네. 물건은 어디 있는지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 찾아오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다. 그것을 그냥 통칭해서 물류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분류 작업은 로봇이 하는 작업은 아닌 거죠? 분류 작업은 네. 보통 뭐 휠소터 형태나 네. 그 컨베이어 형태로 해서 자동화하는 네. 데도 있는데 네. 그것 자동화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피킹 자동화 쪽이 가장 메인입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 굉장히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기보다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면 주문 건수를 가능한 한 오늘 주문했으면 다음날 새벽까지는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빠른 피킹 로봇이 빨리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변동사항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게 플랫폼. 그 글로벌 물류 공급망 플랫폼. 그 다음에 무인화 자동화. 무인화 자동화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플랫폼이면 이게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 소프트웨어. 물류를 다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보통 관리하는 택배라 그러면 지금 도어투도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네. 라스트 마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라스트 마일 형태로 많이 지금 네. 문화까지 갖다 주잖아요. 네네네. 택배를 하면. 그쵸. 근데 글로벌 쪽은 문화까지 갖다 주는 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랫폼 형태가 지금 전 시장에 몇 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요 기업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뭐 보긴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건 제가 잠깐만요. 네. 그럼 기업 리스트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바로 드릴게요. 플랫폼 쪽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LS 판토스가 나와 있고요. LS 판토스. X입니다. 네. 네. 판토스. 그렇군요. 플랫폼이 아무래도 좀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번 전시회가 지난번과 막 보기에, 이건 진짜 달라졌다. 사람들이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물류 로봇. 로봇 쪽. 예. 플랫폼은 아무래도 좀 덜 관심이 있고. 플랫폼은 코로나 때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개발이 된 거고요. 네, 그쵸. 물류 로봇 쪽은 네. 2, 3년 전까지는 하더라도 굉장히 전시회에 나오더라도 좀 먼 얘기로 굉장히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쿠팡이나 대한통운에서 실제 로봇을 적용해서 인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실제로 좀 한 1, 2년 내에는 네. 향후 1, 2년 내에 굉장히 많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 많은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네. 승자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승자가 제가 네. 보기에는 중국 업체가 좀 나와 있어요. 물류 로봇 쪽은. 왜냐하면 IT 전시회를 가봤더니 네. IT 전시회, 로봇 전시회가 있어요. 네, 뭐 네.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네. 전시회를 가보면 네. 수요자가 안 와요. 실제로 수요자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수요자가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중국 쪽 기업들이 실제로 여기 많이 전시에 나와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많이 체감하시는 거죠. 많이 체감하죠. 실제 예전- 적용도 했고. 그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로봇
기업들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회사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네. 포인트를 하나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피킹, 네. 네, AGB 또는 AMR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걸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현장에 적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적용도 많이 되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가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AMR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크게 보면은 AMR은 네, 그 암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AGV인데 그 바닥을 돌아다니는 네. 로봇인데 네네네. 바닥을 돌아다닐 때 네. 이 바닥 밑에 뭐 QR 코드나 네. 뭔가 표시를 해야지 이거 그쵸, 로봇은 그쵸. 따라가요. 네. 근데 AMR 기술은 네. 이런 표시가 없고 네. 주변에 그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주변을 인식해 가지고 자기 네. 스스로 지도를 만들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 같은 그런 거.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아. 그게 트위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했다고 지금 원희룡 장관님 오실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가 관심을 받는 회사군요. 지금 네, 현재. 트위니. 네. 장관님도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트위니? 네. 트위니하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피킹 쪽. 네. 피킹 쪽 로봇을 얼마나 좀 더 빨리. 네. 좀 자세히 보시면 보시겠지만 네. 이게 돌아다니는 속도가 네. 빠른 데가 있고 네. 조금 느린 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좀 빨리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어쨌든 속도전이니까 그렇죠. 정확하고 네. 빨라야 빠르게. 되니까. 자세히 보시면 좀 느린 아. 기업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핵심을 트윈이랑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거예요. 클로버. 클로버? 네. 글자. 클로버. 제가 기업 이름 얘기하면 안 네. 되는데. 아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어쨌든 투자나 기업 네. 선정은 본인들이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조사하고 하시는 거니까 네. 이런 포인트만 네. 잡아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QR 코드 형태보다는 자율주행하고 사물 인식하는 예, 그런 사물을 쪽에 인식해가지고 스스로 경로를 어. 찾아가는 거죠. 그 하드웨어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보통 연계가 WCS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WCS도 소프트웨어죠.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죠. 그쵸.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빨리 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네. 자동적으로 뭔가 그쵸. 조정하는 기술도 컨트롤 시스템도 네. 지금 현재는 로봇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물류센터 현장에 네. 뭔가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네.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연결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느냐. 네, 그 보통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WMS라고 그러거든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것과 WCS 컨트롤 시스템과 어떻게 잘 연결하는 경험과 기술력을 있느냐. 네. 근데 이 기술력은 제가 얘기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중국은 또 오래전부터 또 해왔더라고요. 네. 많이 가 있군요. 조금 더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 근데 이 자체 하드웨어 기술 쪽은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쪽은 조금 우리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치는 중국 현장에 가보면 또 현장에서 많이 또 적용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진짜 깊은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아니요.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좀 잘 조정해서 네. 우리나라에게 우수하다는 네. 어떤 뉘앙스로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은 별로였는데 대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요. 물류 산업의 미래가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소비 패턴이 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 자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예전에는 실제 식당을 갔을 때도 식당 가서 찾아 먹잖아요. 요새 다 배달시키잖아요. 배달시키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시스템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쵸. 쿠팡에서 뭔가 주문하다 11번까지 주문하더라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업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변하냐?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일의 기본적인 것을 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스마트화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예. 네. 이런 스마트화를 음. 할 수 있게끔 뭐 물류센터도 많이 변하겠죠. 음. 무인화 자동화, 음. 아까 얘기했던 물류 로봇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유의 또 공휴일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시죠? 공휴일, 아, 보통 공휴일. 아, 네네네. 빨간 날. 네. 추석하고 설날이 있고 네. 이런 거를 빼고 음. 내일은 뭐가 주문이 더 많을 거다. 아, 그쵸, 그쵸. 예. 그럼 보통 물류센터 가면 월요일 날 주문량이 가장 밀리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 월요일 날은 비가 왔으니까 음. 우산이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가 온 날 우산이 없더라, 우산 쓰고 하더라도 날 같으니까 더 우산이 있겠죠. 그쵸, 그쵸. 코로나가 많이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마스크가 더 많이 팔리겠다. 그쵸. 뭐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 로봇이 많이 활동할 것 같고요.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화도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AI. 네, 그 다음에 예측 예측. 시스템도 꾸준히 발전할 것 같고요. 근데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주문이 10,000건 들어와서 10,000건을 200명이 쳐낸다 그러면 한 명당 50건이잖아요. 이거를 100명이 쉽게 일할 수 있던 자동화가 첫 번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화 될 수 있는 구조로 일단 발전. 근데 뭐 한 단어로 하면 스마트화죠, 다 뭐. 아, 그렇군요. 진짜. 앞으로의 대세는 스마트가. 그렇죠, 스마트와 저는 이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객 맞춤형.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고객이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네, 맞죠. 요구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드는데 커버를 이제 삼성에서 색깔별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물류 쪽에도 아마 그런 식의 공장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요. 또 예의 멘트를 또.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제가 질문은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한 걸 드렸는데 정말 깊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감동받고 이제 기억났어요. 네. 그 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LX 판토스랑 트레드링스 이 두 군데만 트레드링스요. 트레드 링스. 네. 제가 LX 판토스랑. 제가 아직 이쪽 전시회 쪽은 오른쪽만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뭐 포장하고 패키징. 네, 제가 일부러 좀 서브 쪽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네. 제대로 보려고 제가 예. 지금 남겨놓은 거라서 네. 말씀하셨던 기업들 잘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잘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